지금 전 세계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짚어보고 갑니다. 제5차 중동 전쟁 우려. 중동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한국외대 노다솔 중동 이슬람 전략 모듈 연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보복을 공언을 했고요. 헤즈볼라까지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오늘 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분쟁 상황이 지금 중동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고 제5차 중동 전쟁 진짜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을 하냐 마냐로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에 이어가지고 이번 4월에도 이란의 이제 고위급 장성 이스라엘을 공격으로 이제 사망하였죠. 근데 사실 국제법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제외 공간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에 있을 것이다 여러 추측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을 머물러 왔었는데 지금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인 보복을 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복 공격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보복 공격의 규모가 이제 문제인데 이번 건에 대한 보복이 사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즉 참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이 이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여러 이렇게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 전까지 1차부터 4차까지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란까지 이렇게 참전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더불어 가지고 이란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한다면 이것이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국 국민의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으로는 보복을 하되 이게 5차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참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행동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이제 이란이 늘 주장하는 중동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다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화살을 자기들한테 돌릴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강도의 군사 보복은 이때 직접적인 참전, 그래서 그에 따른 5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보복 이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스멀스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간의 경험을 좀 비춰보실 때 현재의 이 분쟁 상황이 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0년간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산유국인 이란이 개입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조성되면 당연히 석유 수급의 위기감이 올라가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벌써 이제 4월 5일을 기점으로 유가가 배럴당 한 $90 가까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단순히 지정학적인 불안이 아니고 이란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석유 주요 어떤 석유 수출로인 오만만 가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혹은 가능성은 매우 작긴 하지만 아랍 산유국들과 일시적인 반유대 금수 동맹을 맺거나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수출 제재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고가율 등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배럴당 $100가 문제가 아니고 1, 2차 오일 쇼크 때 모두 유가가 최소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금수 조치를 취하거나 아랍 산유국과 연대를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배럴당 $15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 적죠. 가능성은 적지만 리스크는 분명하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중동 분쟁 상황 지금도 짧게 끝날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에 좀 어떤 식으로 파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총공급 충격이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는 사실 로우 전쟁 때 한번 겪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총공급 충격이 일어나면 우리가 겪었던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로우 전쟁 때는 단순히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천공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엄청나겠죠. 그리고 사실 1, 2차 오일 쇼크 때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 국면이었는데 타격 컸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성장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 정말 세계적으로는 그 전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어떤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중동 석유의 90%는 사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전문가 한국외대 노다설 교수였습니다. 네, 이사님. 네. 이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뭐 앞서 얘기 들어본 뭐 스태그플레이션, 침체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우리가 유가를 보는 이유는 최근에 딱 하나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를 이제 건들게 되죠. 물가를 건들게 되면은 역시나 올해 6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부터 PMI 지표가 조금 잘 나오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채 10년물이 4.4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자,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CPI 지표가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서 좀 더 미국채 10년물을 건들게 되면서 4.5를 임계점인 4.5를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에서 이제 모두가 다 이란이 뭐 공격을 할까 말까 좀 초점 맞추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역시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이스라엘의 영사관 폭격이 과연 미국의 허락을 받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밀기로 아마 이거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사우디 빈살만 그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패싱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중동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패싱을 하고 트럼프 쪽으로 좀 슬슬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나 뭐 뉴스 플로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확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아마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것은 최대한 억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은 네. 일단은 많이 오른 섹터의 경우에는 역시나 차익 실현 욕구를 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최근에 주도주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덜어내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 쪽에서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역시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오늘 보시게 되면은 낙폭과대 2차전지 섹터들이 바닥에서 아침에 상당히 크게 밀렸다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반대로 어제까지의 주도주에서 지난주까지 주도에서는 소위 말하면 전력기기 종목들이 아침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내어주고 있다가 급하게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이번에 유가나 미국채 10년물이 한번 건드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2차전지 섹터들의 어떤 바닥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